안녕하세요. 잡설TV의 입시상담소입니다. 오늘 다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사교육 대변자. 네, 지식 팩토리 윤한울 대표입니다. 네, 공교육의 대표주자. 야타코 김세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이제 좀 뭔가의 사례를 가지고 또 두 선생님들이, 두 전문가들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어떤 케이스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ABC 새 학생들의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랑 뭐가 비슷한지, 그리고 내 경우엔 저런데 저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A 학생부터 먼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읽을까요? 어떻게 하죠? 자, 네. 희망 진로는 일단 대학에서 언어를 배우고 지상직 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나오죠. 여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근데 그러니까 승무원 하면은 대체적으로 날라다니고 싶어 하는데 왜 지상직일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거기에 줄을 그어놓고요. 그리고 왜 또 지상직일까? 하나를 얘기하면 항공 승무원을 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항공운항과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언어를 배우고라는 좀 왜- 특이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전략적이고 되게 진로 탐색이 잘 됐다라고 봐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항공운항과를 나와서 무조건 된다 이거보다는 일반적인 대학 어학과를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진로 희망은 항공지상직. 주변에 항공지상직이 있나?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잘 모르잖아요. 그 항공지상직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들은 딱 보면 네. 그냥 스튜어디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1학년 진로 희망은 항공지상직, 2학년 희망은 어학 분야였고 지금은 어학 분야, 항공지상직 둘 다입니다. 자, 3학년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꿈은 쭉 이어왔고, 어문학 관련 학과는 2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가장 희망하는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 확실히 언어를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으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입니다. 이 정도면 중위권인가요? 상위권? 중상위권? 일단 내신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대략. 해야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1학년 때보단 2학년 때가 좀 많이 올랐고 이제 중상위권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올랐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그래도 꽤 반응이 괜찮겠다. 그러면 네. 중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한국외국어대 정도를 어문 계열을 희망하는 중상위권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네. 나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의 진로를 위한 활동은 영자 신문을 가지고 해석 정리하는 심화모둠, 1, 2학년 항공과 언어 관련 교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경기 꾸미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웠고, 경기도 학생이네요. 자율탐구 활동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언어 체계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러시아어 배웠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언어 체계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대요. 네, 그거는 뚜껑 까봐야 합니다. 냉정.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어떤 부분을 비교를 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자, 전문가는 이렇습니다. 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수상은 없었지만 일본어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2번 받았습니다. 일본어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몇 가지의 진로 고민이 있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두 분 잘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가고 싶은 학과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일본어와 관련된 학과를 희망하는데 목표는 가장 좋은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일본어와 관련된 학과 중에 가장 좋은 학교. 고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는 서울대 연대가 어디요? 없어요. 서울대 아시아 언어 문명. 그거 약간 근데 예전에 일본어과가 전신 네. 아니에요? 서울대는 일본어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알죠. 없는데 네. 아시아 언어 정식 명칭은 없는데. 없는데 아시아 언어 문명이 예전에 그쪽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래서 우선 학과를 고려한 학교를 희망해야 하는데 높은 학교를 목표로 하고 학과를 선택했는 선택행
해야. 해야 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또박또박 읽으실 아, 분이라서. 네. 네. 학생이 똑똑한 것 같아서 아, 좀 네. 그렇게 읽어봤어요. 학생인 착하느라고. 네. 자, 두 번째, 제가 가장 희망하는 학교인 한국외대에 지원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논술을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네, 현실적인 고려. 그 방법이 네. 더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학생인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이 정도면 사실은 융돈술도 생각하고 그러는 거 많이 아니에요, 선생님? 융돈술 예, 예. 쓰기는 하는데 합격률은 좀 많이 떨어지죠. 당연하죠. 네, 네. 50대를 내지는 100대를 도 그쵸. 나오는데. 아. 네, 하긴 논술이. 하지만 네. 합격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왜냐면은 논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치동이 꽉 주름을 잡고 있어요. 네, 잡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그렇게 강의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강의해 본 분들은 상당히 이제 합격률이 대충 이 정도 쓰면 여기를 합격한다 이런 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왜냐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논술 자체는 아예 그냥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친구는 딱 두 가지에서 네. 3학년 때는 또 항공승무원으로 바뀌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학생의 표현에 따르면 어학 분야 항공지상직으로 네, 들어간 것 그렇긴 같아요. 한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라 테크니컬한 변동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지상직을 가고 싶은 거는 맞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희망 분야를 갖다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굳이 뭐 항공운항과를 갈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어문계열로 가면 되는데 예, 굳이 뭐 그걸 갖다가 하면 될까? 이래가지고 어학 분야를 쓰는 게 입시상 유리하겠다. 더 이래가지고 어학 유리하겠다. 분야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어학 분야, 항공지상직 결국 이제 어학으로 가고 싶다. 근데 어쨌든 진로 목표는 뭐 항공지상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네.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일본어와 관련된 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목표는 가장 좋은 학교를 가는 거래요. 네. 일본어 학과로 지금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 때 정교과를 넣었을 때가 3점대 후반? 그리고 2학년 때는 2점대 중반으로 많이 올렸네요. 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고대 일본어. 좋은 학교. 고대 일본어. 고대 일본어가? 최상위 학교는 고대 학업우수로 일본어 학과, 문학과가 맞기는 한데 네. 최저 충족을 할 수 있느냐가 그쵸. 가장 최저가 중요할 것 문제죠. 같은데 네. 모의고사 추이도 학생이 제공을 했는데 네. 4합7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4합7이 3합7이 되는데 4합7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네. 조금 더 이 자료만으로는 진짜 학업 우수를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것 네.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계열 적합이나 그쵸, 계절.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단을 통해서 학주 여기까지 가요? 네? 학주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학교 근데 따라 학주에 다르다고. 따라서 예, 진짜 달라요. 다르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학교별로 모든 학교장 추천해서 두 개만 가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교통정리 하면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 그룹별로 정해서 네.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학추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3합 6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지금 아리까리하죠. 네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열 적합형 전형밖에 지원 가능한 전형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아까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자율탐구 활동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와 관련돼서 언어책이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건드렸을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개정에서 봤을 때.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이 그냥 지금 내신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 교과나 아니면 제2외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 범위 안에서 대부분 내신을 얻고는 있거든요. 그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국어가 지금 1학년 1학기 우와. 때는 5등급이었는데 올리고 2학년 때까지 마무리를 한 게 3등급이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도 지금 100분 이상으로 보게 되면 3등급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거여서 조금 이런 우리 말이 좀 약한 부분이 언어적인 이해에 있어서 조금 좀 약하게 그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제2 외국어나 아니면 외국어 분야에서의 능력은 조금 내신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활동이 어떻게 서술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세트 네, 확인하라는 네. 얘기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언어 체계라고 하는 걸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조금 뭔가 체계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어순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순에서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주어 그리고 뭐 목적, 형용사 그리고 수어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형태인데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그 밖에 꾸미는 형태잖아요. 이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규칙성까지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학년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 계열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문화나 역사적인 부분들도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최상위로 하게 되면 고대 개적 그렇지만 얘가 지금 이 정도의 내신이라고 하면 고대 개적까지 쓴다라고 하면 너무 과소한 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밑바닥을 어디를 탄탄히 할까 이거를 정하는 거 안정권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정권? 이 학생이 저는 이 안정권을 학생은 보면? 오히려 인서울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쵸. 싶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은 교과 점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진행을 해볼 때 비교과가 괜찮은 친구인데 경기도과는 광탈을 하고 서울과는 오히려 합격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경기권보다는 오히려 인서울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시고 여대 라인 여대는 근데 교과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대 라인 저도 동의를 하면 성신여대급에서 그쵸. 성신여대도 일본 관련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보통 2후에서 3초까지도 종합전형에서는 평균 합격 라인이 나오니까 거기를 좀 한번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외대인데 외대에서도 조금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인 교과 전형인데 그게 학교당 20명까지 추천이 가능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작년까지는 서울에는 최저가 있었는데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글로벌 캠에서 최저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한 2함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한번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원수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전형이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대가 좀 종합전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관심이 있는 애들을 되게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외대가 올해 자소서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작년부터 제가 외우는 거는 또 되게 좀 취약해서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부터가 외대가 자소서가 폐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정도 느낌만이고 조금 뭔가 일본어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이 조금 종합에서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얘는 교과보다는 종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몇몇 가지가 좀 보여요. 왜 지상직 승무원일까?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왜 일본어일까? 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능 모의고사 추이가 상당히 좀
뭐 어떤 X 뭐 널뛰듯이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생활 관리 자체가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생활 그런 관리요? 생각은 조금 들어요. 혹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향상이 된 게 맞거든요. 예, 맞는데 모의고사 추이를 갖다 좀 보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또 8등급이에요. 어떤 경우 6등급, 5등급. 예, 한국사가. 거기에다가 이제 탐구 1선택이 어떨 때 또 4등급도 나오고 국어는 어떨 때 또 4등급도 나오고 그리고 100분위로 딱 봤을 때도 이게 최하가 74%, 73 뭐 상위 100분위 점수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최고로 나올 때는 98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컨디션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어요. 혹시 그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제가 많이 상담을 하면 네. 시소타기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좀 점수가 그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과목이 영어와 탐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공부의 절대적인 시간은 그쪽으로 충분하진 쓰는구나. 않는 애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신이 이만큼 향상됐다라고 하는 건 성실함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몰아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요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씩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수능은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직 승무원. 그러니까 승무원을 꿈꾸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항공사. 마도로스 같은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승무원을 그걸 하는데 지금 지상직이라고 적어놓은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뭐냐면은 이게 구체화되긴 했는데 지상직 승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는 해외 나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상직 승무원들이 하는 거는 결국 티켓 받아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종의 서비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직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인 고려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전략적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어가 일반 어학 과목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맞아. 그리고 외고에서 일본어과가 잘 없어요. 맞아. 뭐 부산외고나 이런 데만 이제 일본어과가 있고 과천에 있었던. 그래서 일본어과가 다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레어템이에요. 일반고 애들도 상당히 좀 노리고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되게 학종에서의 어떤 전공적 합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나 자기주도성이나 이런 부분이 돋보인다기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대한 언어를 비교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난이도가 높을 것이냐? 저는 조금 약간 수박 겉핥기의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이제 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부분은 사실 언어의 인지과학이에요. 근데 인지과학을 할 때는 좀 그 과학적인 부분들이 조금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다면, 소화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의 역사와 문화 이쪽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 일본과의 어떤 교육 통상.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외대 일본어학과를 원하는데 외대를 가고 싶은데 외대 일본 지역학이 캠 아닌가요? 제가 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학생이 그거를 알고 쓰는 건지 전략적으로 쓰는 건지가 조금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전략들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중대, 건대, 뭐 건대, 홍대 전반적으로 내신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일반고라고 한다면 이게 좀 상당한 상향이죠. 이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중대, 경희대, 건대, 홍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숭실대를 좀 추천할 것 같아요. 일본어과 있거든요. 숭실대는 거기는 종합전형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조금 뭔가
대표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깊이가 활동했던 것들에서 좀 없지 않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아마 자소서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아니 지금 여기 생기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요. 어. 그러면은 숭실대가 현실적으로 등급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데 그럼 일본어 자체를 갖다 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여행 지리 과목을 네. 지금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그 역사나 아니면 비교 문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교과 세트에 실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3학년 네. 때 선택 과목 수학과제 탐구, 여행지리, 과학사, 민주시민, 통일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 일본하고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수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거기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노구치 히데요나 뭐 여러 가지 그 예, 생물학자나 그 우리가 못 받은 노벨상을 어쨌든 받은 나라니까 거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의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 하면은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슈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뭐 정치적으로 후진적일 것 같지만 본래 정치는 되게 후진적이고요. 어느 나라든. 그다음에 특히 일본 정치가 되게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본은 왜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율리아 사상을 선택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왕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영국하고 보면은 왕이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점은 섬나라다. 그리고 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왕의 권한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굳이 국왕을 제거하지 않아도 민주화를 이제 할 수 있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리적 특징과 역사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그러면은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이런 정치 제도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 그러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할 수가 있고 뭐 통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일본이 우리의 어떤 남북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회방은 놓을 수 있거든. 적어도 회방 놓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치. 걔네는 북핵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핵 개발해야 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파고든다든지 그래서 소재를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대표님 말에 좀 동의를 하고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 뭔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지금 이 내신 등급대라고 한다면 정말 그 수학과 관련된 과목에서 뭔가 일본어와 연결시키는 건 학생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지리 같은 경우를 좀 발표를 하면서 교과서 팁을 채우거나 아니면 아니요 율리아 사상 3학년 1학기에서 지금 율리아 사상이 있어서 그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숭실대 중어중문과라고 하는 거에서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라는 걸 좀 위험하긴 했지만 전체주의를 건드렸어요. 그렇게 돼서 윤리 사상과 연결을 해서 학생이 나름대로 잘 이해를 했고 그걸 잘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면 일본인만이 갖는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집단주의적이면서도 되게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분석해서 실은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숭실대도 좋지만 외대는 글로벌인 걸 알고도 쓴다라고 하면 외대 글로벌 종합은 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외대 글로벌은 상당히 높다고 보죠. 그렇죠. 그리고 외대 글로벌의 일본 지역학 그리고 숭실대 일본 그리고 성신여대에서도 일본 학과를 쓴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윗부분들은 조금 더 건대나 그 학생이 얘기했던 데가 또 어디죠? 중앙대, 경희대, 홍대는 솔직히 종합이 아니라 거의 교과에 가까운 종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거기가 보통 홍대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장 낮은 과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거의 걸정이 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버리고 중경건에서 한 세 군데
맞는 전형을 찾는다라고 네. 하면 한번 숭실대급의 자소서가 네. 나온다라고 하면 해볼만은 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숭실대도 고대 궤적은 정말 그 학생이 최상으로 한번 던져보는 찔러보는 거고. 거고. 그것도 그렇고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광운대 문화산업 그렇죠. 예, 예. 광운대를 놓치고 광운대 있었네. 거기 광운대가 좀 솔직히 네. 종합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다른 학교가 종합의 경쟁률이 네. 평균적으로 한 10대 1이라고 하면 광운대는 네. 5대 1도 안 되는 경기도에서 과들이 가기 힘들죠. 그런 경우도 이게 있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짭짤하게 재미를 네, 많이 보는 네. 학교입니다. 음. 광운대가.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는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네. 성적이 아리까리한 학생. 광운대가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1단계 통과 비율이 높아요. 아, 4배수예요. 4배수. 4배수여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4배수를 못 채우는 과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보통 네. 항공 승무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어느 과를 많이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정말 네. 학생 입장에서는 항공 이게- 운항과를 되게 고집을 많이 해요. 얘는 좀 근데 이 학생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되게 전략적인 게 좀 잘 짜진 듯한 네. 느낌은 되게 들어요. 언어를 건드렸고 그러게. 언어와 관련돼서 자기가 제일 그래도 자신 있는 일본을 찝은 건 되게 전략적으로 네. 되게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경기 꿈의 대학에서 러시아를 선택한 건 전 올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과도 거의 없는데 예, 또 예, 올해 예. 또 이제 뭐, 알아서 뭐, 조금 예. 도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관련된 학과들이 네. 조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몰릴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뭐냐면 러시아 관련 학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단 언론상에 노출이 많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게 뭐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나중에라도 교육을 안 할 거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일본은 자원이 많다기보다는 가공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좀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다른 루트를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일단 자원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럼 러시아하고 교육을 안 할 거냐?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 발생했을 때 이게 아랍학과 예전에 아랍학과 가서 뭐 할래? 뭐 약간 이랬거든요. 모래 퍼올래?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아랍학과가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아랍학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몸값이 막 수직 상승을 한 거죠.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각계 어문 분야 자체는 상당히 좀 낮고 그 다음에 특히 도고 동문과도 낮고요, 불문과도 낮고요. 네, 러시아과는 더 낮아요. 그래서 네. 어떠학과를 선택한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떨어진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거든요. 노출이 더 많이 되기 올라갈 때문에. 수도 있다. 네, 늘 그런 그 전쟁 이슈가 나면 네. 매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몰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과감히 못 쓰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 터졌다고 해가지고, 예, 뭐 영어나 미국어 뭐 약간 이런 쪽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 예. 아랍어가 네. 그 외대를 가고 싶어 했던 끝의 학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죠.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 중동 쪽에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 맞아요. 학생은 쓰고 싶은데 엄마의 마음 안 부모님이 보내고 못 쓰게. 싶어. 이왕이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시에까지는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사례들이 물론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조선 경기 바닥 칠 때, 조회고. 대우조선 그때 네. 뭐 분식회계 사건 나고 이럴 때, 그때 그 서울대 직윤에서 미달이 났거든요. 네. 조선공학과가. 그걸 아직도 네. 좀 힘들게 극복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에 갔던 수주 물량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많이 나아졌죠. 그때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지상직 승무원일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캐셔하고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학생의 입장에서 왜 이걸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이 학생이 정말 전략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더 많은 사람을 아니 그건 아니, 카페 네, 해봐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상직 카페 승무원이라는 네. 게 써지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굳이? 음.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걸로 판단을 했을 때 지상직 승무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티켓팅 정도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써야 됐을까? 그냥 승무원이 되는 거라고 그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학년 때의 진로 희망은 대입에 반영은 되진 않겠지만 그걸 근거로 해도 다른 선생님들이 교과 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공 승무원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을 네. 것 같다. 그리고 라는 거죠.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도 사실 교수들이 그렇게 막 선호할 만한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년제 전문대를 나오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이 2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유아교육 쪽하고 그쵸. 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년제 나온 애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오래 했지만 실제로 실무 나가서 보면은 전문대 2년제 나온 애들이 2년 잘해.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쪽이 그게 많아요. 태움이 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승무원 자체도 그런데 이게 또 지상직이다. 이러면 일단 직업에서는 진로 희망에서는 좀 먼저 까이고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학술적으로 그렇게 막 되게 그러면은 공부해서 그냥 승무원 그치. 할 거면은 공부 왜 해?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문이랑 연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항공승무원을 했다? 그러면은 항공승무원 이후에 뭘 할 건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이 1학년 때는 항공 지상직, 그러니까 지상직 승무원이었고 2학년 때는 언어 쪽이었고 3학년 때는 둘 다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어학 분야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학 분야를 잡든지 아니면은 지상직 승무원 말고 그냥 항공승무원을 가서 그러니까 좀 꾸미는 게 그런 거죠. 여행지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지상직 승무원들도 승무원이긴 하니까 어쨌든 혜택 자체는 이제 승무원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항공기를 이제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혜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나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항공사 다니면은 여행을 다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해서 그 여행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뭔가의 차후의 진로를 세팅을 한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행 관련 테마로 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인 계셨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어. 여행업계 이렇게 초토화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사라질 줄 몰랐지. 하나 투어도 그렇게까지 고전을 면치 못할 만큼 그런 그거였으니까 그분들이 다들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겪고 계시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항공승무원이 이쪽으로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아이템들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뭐냐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자신의 단점이 여실하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뭐 자소서나 뭐 이런 걸 쓰실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외대에서 논술. 논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논술까지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친구? 이게 또 1학기 기말이 끝나고 자소서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논술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에서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 외대면 인문 논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어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내신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패턴상으로 봤을 때 논술에 최적화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이 일단 탐구 과목이나 한국사를 봤을 때 등급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단순하게 언어 점수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1등급 나온다고 해서 논술 다 잘하고 언어 5등급 아니죠. 나온다고 해서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탐은 좀 봐요. 사탐을 보는데 이 친구가 사회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형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완할 게 상당히 많아 보여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 논술을 인문 논술과 그리고 사회과학 논술 네. 이렇게 양분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통합형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회통합형 논술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최적화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네. 많이 따지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일단 도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경제나 아니면 사회 문화가 그래서 네. 두드러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가 통합형 논술에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관련된 과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이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생활과 윤리 네. 그리고 뭐 철학적인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좀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을 많이 보는 이유가 애들이 윤리와 사상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진짜 한자어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좀 윤리와 사상 부분은 그럼 니네 어떻게 극복하니? 라고 하면 통함기를 한대요. 그렇게 돼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언어적인 능력이 정말 그 논술을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런 맥락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네. 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얘가 논술로 했을 때 어떤 확률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학종 자체가 확률이 그쵸. 좀 높아 보이거든요. 논술을 굳이 이것까지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게 되면 네. 논술은 선생님들이 지도할 게 별로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할 수 논술 선생님. 아니 네. 그러니까 네. 그 학교 내에서의 담임 선생님이 컨트롤할 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별로 없어서 조금 쉽게 추천하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시성적으로 보거든요. 그쵸. 논술서는. 그러니까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정시 라인 잡고 그다음에 학종이랑 교과 라인 잡았을 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 라인 잡으면은 이거 인서울 좀 위험하거든요, 많이. 가천대급이 있고. 네, 인서울은 많이 위험하고 뭐 가천대 정도, 그 정도 보이고 이제 경기도권에서 인서울 안 되고 충청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경기도 안에서 맴돌 거거든요. 가천대, 근데 경기대. 이걸 학종으로 했을 때는 인서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학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1학기 동안에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거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과에 맞춰서 교과 세특이나 발표 등을 통해서 좀 네. 풍성하게 하고 네. 하는 게 이 학생한테 오히려 더 네. 필요한 거죠. 논술은 좀 시간 낭비. 그럼 이 친구는 자소서가 있는 전형이 더 낫겠네. 지금 학교가, 어쨌든 대학이? 극복해야 네, 될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들이 요즘에 자소서 없는 본래 학교 있는 그러니까 학교들이 뒤늦게 막 시작하는 있으니까. 애들이 보면은 자소서가 항상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택들이 쭉 왔다가 이 길이 아닌데 이 산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하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소서가 필수거든요. 필수. 네, 그러니까 자소서가 없어짐으로써 뭐냐면은 애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설할 수 있는. 그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될 수 있으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네. 얘기가 된 걸로 네. 보입니다.